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 사태 발생 시 무렵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 측은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 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센터는 이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보자 등은 밝힐 수 없다며 회의 기록도 기밀에 해당해. 오늘 했던 뉴스 윤태곤 실장, 오늘은 그 지방 일정 관계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윤 실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검색어 1등이 계엄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원지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였어요. 네. 추 대표가 오전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죠.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1야당의 대표가 그리고 이게 뭐 소문이 돈다도 아니고 정보가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정보의 그러니까, 소스에 대해서는 말 안 했습니까? 예,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다만 요즘 이런 건 있어요. 노년층이라든지 좀 강경 보수 성향의 분들이 주고받는 카톡 메시지를 보면은 대통령이 한국 사람한테 물어본 게 뭐가 죄냐, 공산주의자들한테 물어본 게 더 큰 죄다. 이건 문재인 전 대표 겨냥한 거겠죠? 예. 김대중 노무현은 더 많은 잘못을 했다. 이것보다 훨씬 큰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당장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게 돌긴 돌더라고요. 저도 네. 누가 보여줘서 봤습니다. 음흠. 근데 이런 뭐 카톡 메시지 외에 뭐 실제로 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50 이후에 계엄령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50도 아니고 50이 출범하기 전에 네. 12.12에서 5.18 이때가 계엄이고 50 출범 이후에는 없었죠. 예. 87년 6월에 계엄 준비가 있었지만은 아시다시피 그 6월 항쟁은 6.29로 이어졌고 또 뭐니 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 이후에 군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을 사라졌다는 게 뭐 일치된 네. 평가고 네. 얼마 전에 터키 같은 데서도 쿠데타가 있었다가 트위터에 의해서 진압을 당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게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어쩌다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뭐 추 대표 발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워낙에 상상 바뀌니 어떤 카드를 어떻게 들고 나올지 누가 알겠냐 이런 건데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박 대통령이 내일 계엄을 발동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보죠. 예. 근데 국회한테 직접 바로 물어야 되거든요. 즉각. 예. 국회의원 제적의 절반, 즉 150명이 반대하면은 계엄은 즉각 해제됩니다. 예. 지금 여소야되니까 뭐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없어진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요. 계엄해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네.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여권이 아주 강하게 반발했죠, 오늘? 강하게 반발하는 걸 넘어서 좀 신난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허. 정영국 대변인 오늘 브리핑에서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다. 이랬고 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공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되는 정치인 자제돼야 된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 있냐 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비박이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하고 이정현 대표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정 원내대표도 1야당의 대표가 유언비어 재생산에 앞장서니 개탄할 일이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오랜만에 비박, 친박 의견 일치를 봤어요. 예. 어찌 보면 이런 여권의 반격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추 대표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청와대 등이 이제 반격을 준비한다, 태세를 정비한다. 엊그제부터 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 대표 생각에는 좀 거기에 좀 쐐기를 박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내일 혹시 뭐 어떤 물리적 충돌이 나올 때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건 약간 상상이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좀 큰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좀 제어를 하려고 한다. 제가 아주 좋게 평가하자면은 뭐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다. 예.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야권이 이제 이런 국면에서 강경하고 선명한 자세를 갖는 건 중요하죠. 근데 예.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중도층 혹은 합리적 보수층을 견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오늘 여론조사 보면은 박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5%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중도층하고 합리적 보수층도 다 돌아갔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쪽 분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속건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국정 관리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좀 안정감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런데 안정감 주기에는 이 계엄령 발언은 조금 심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 대변인이, 아니 LCT 의혹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야당은 우리한테 유언비어라고, 우리가 아니죠. 참 이런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유언비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자기들은 이런 극단적인 유언비어를 펼치냐, 이중잣대다, 오랜만에 자신감 있게 논평을 했고요. LCT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카더라 통신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LCT 건은 세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2007년을 전후로 해서 이게 용도 변경이 된 각종 인허가, 이게 말하자면 참여정부 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금융기관의 이제 대규모 지원. 세 번째가 2014년을 전후로 해서 법무부의 규제 완화와 포스코의 시행사 참여인데, 예. 그럼 이제 첫 번째 거는 야권도 좀 연루될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리고 뒤에 거는 주로 여권이 많지 않겠냐. 예.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건데, 이제 야권에서는 아니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새누리당 텃밭이었다. 아하. 이번 총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설왕설래 말고 지금 구체적으로 거명되는 사람은 2명입니다. 첫 번째로 현 서병수 부산시장의 정기룡 경제특보라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분이 LCT 계열사 사장도 지낸 사람이라서 오래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서 시장이 경제특보로 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압수수색 당했고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실명이 나온 사람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예.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으로 친박 핵심이죠. 근데 이제 이영복 씨하고 안지가 오래됐다,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사를 하고 있었다, 예, 이런 예.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실명이 나온 사람은 2명인데 크게 보자면은 다 친박이죠. 네. 근데 아직 초기 단계니까 이건 네.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했던 뉴스 윤태곤 실장, 오늘은 그 지방 일정 관계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윤 실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검색어 1등이 계엄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원지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였어요. 네. 추 대표가 오전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죠.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일야당의 대표가, 그리고 이게 소문이 돈다도 아니고 정보가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정부의 그러니까, 소스에 대해서는 말 안 했습니까? 예,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다만 요즘 이런 건 있어요. 노년층이라든지 좀 강경 보수 성향의 분들이 주고받는 카톡 메시지를 보면은, 대통령이 한국 사람한테 물어본 게 뭐가 죄냐, 공산주의자들한테 물어본 게 더 큰 죄다. 이건 문재인 전 대표 겨냥한 거겠죠? 예. 김대중 노무현은 더. 그런데 안정감 주기에는 이 계엄령 발언은 조금 심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 대변인이, 아니 LCT 의혹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야당은 우리한테 유언비어라고, 우리가 아니죠. 참 이런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유언비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자기들은 이런 극단적인 유언비어를 펼치냐, 이중잣대다, 오랜만에 자신감 있게 논평을 했고요. LCT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카더라 통신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LCT 건은 세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2007년을 전후로 해서 이게 용도 변경이 된 각종 인허가, 이게 말하자면 참여정부 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금융기관의 이제 대규모 지원. 세 번째가 2014년을 전후로 해서 법무부의 규제 완화와 포스코의 시행사 참여인데, 예. 그럼 이제 첫 번째 거는 야권도 좀 연루될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리고 뒤에 거는 주로 여권이 많지 않겠냐. 예.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건데, 이제 야권에서는 아니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새누리당 텃밭이었다. 아하. 이번 총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설왕설래 말고 지금 구체적으로 거명되는 사람은 2명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을 했다. 이것보다 훨씬 큰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당장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게 돌긴 돌더라고요. 저도 네. 누가 보여줘서 봤습니다. 음흠. 근데 이런 뭐 카톡 메시지 외에 뭐 실제로 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50 이후에 계엄령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50도 아니고 50이 출범하기 전에 네. 12.12에서 5.18 이때가 계엄이고 50 출범 이후에는 없었죠. 예. 87년 6월에 계엄 준비가 있었지만은 아시다시피 그 6월 항쟁은 6.29로 이어졌고 또 뭐니 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 이후에 군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게 뭐 일치된 네. 평가고 네. 얼마 전에 터키 같은 데서도 쿠데타가 있었다가 트위터에 의해서 진압을 당했다 이러지 네. 않습니까? 예. 뭐 이게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계엄령 같은 뜬금없는 얘기인데 어쩌다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뭐 추 대표 발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워낙에 상상 바뀌니 어떤 카드를 어떻게 들고 나올지 누가 알겠냐 이런 건데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박 대통령이 내일 기밀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추 대표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청와대 등이 이제 반격을 준비한다, 태세를 정비한다. 엊그제부터 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 대표 생각에는 좀 거기에 좀 쐐기를 박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내일 혹시 뭐 어떤 물리적 충돌이 나올 때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건 약간 상상이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좀 큰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좀 제어를 하려고 한다. 제가 아주 좋게 평가하자면은 뭐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다. 예.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야권이 이제 이런 국면에서 강경하고 선명한 자세를 갖는 건 중요하죠. 근데 예.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중도층 혹은 합리적 보수층을 견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오늘 여론조사 보면은 박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5%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중도층하고 합리적 보수층도 다 돌아섰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쪽 분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속권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국정 관리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좀 안정감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계엄을 발동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죠. 예. 근데 국회한테 직접 바로 물어야 되거든요. 즉각 예. 국회의원 재적의 절반 즉 150명이 반대하면은 계엄은 즉각 해제됩니다. 예. 지금 여소야되니까 뭐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없어진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요. 계엄해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네.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여권이 아주 강하게 반발했죠, 오늘? 강하게 반발하는 걸 넘어서 좀 신난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허. 정영국 대변인 오늘 브리핑에서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다. 이랬고 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공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되는 정치인 자제돼야 된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 있냐 했고 정진동 원내대표는 지금 비박이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하고 이정현 대표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정 원내대표도 1야당의 대표가 유언비어 재생산에 앞장서니 개탄할 일이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오랜만에 비박, 친박 의견 일치를 봤어요. 예. 어찌 보면 이런 여권의 반격에 대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 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 측은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 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센터는 이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보자 등은 밝힐 수 없다며 회의 기록도 기밀에 해당해. 오늘 했던 뉴스 윤태곤 실장 오늘은 그 지방 일정 관계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윤 실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검색어 1등이 계엄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원지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였어요. 네. 추 대표가 오전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일치된 네. 평가고 네. 얼마 전에 터키 같은 데서도 쿠데타가 있었다가 트위터에 의해서 진압을 당했다 이러지 네. 않습니까? 예. 뭐 이게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계엄령 같은 뜬금없는 거는요. 얘기인데 어쩌다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뭐 추 대표 발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워낙에 상상바뀌니 어떤 카드를 어떻게 들고 나올지 누가 알겠냐 이런 건데,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박 대통령이 내일 계엄을 발동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죠. 예. 근데 국회한테 직접 바로 물어야 되거든요. 즉각. 예. 국회의원 제적의 절반, 즉 150명이 반대하면은 계엄은 즉각 해제됩니다. 예. 지금 여소야되니까 뭐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없어진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요. 계엄해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네.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여권이 아주 강하게 반발했죠, 오늘? 강하게 반발하는 걸 넘어서 좀 신난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허. 정영국 대변인 오늘 브리핑에서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다 이랬고, 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공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되는 정치인 자제돼야 된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 있냐 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비박이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하고 이정현 대표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정 원내대표도 1야당의 대표가 유언비어 재생산에 앞장서니 개탄할 일이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오래다. 이거 문재인 전 대표 겨냥한 거겠죠? 예. 김대중 노무현은 더 많은 잘못을 했다. 이것보다 훨씬 큰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당장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게 돌긴 돌더라고요. 저도 네. 누가 보여줘서 봤습니다. 근데 이런 뭐 카톡 메시지 외에 뭐 실제로 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50 이후에 계엄령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50도 아니고 50이 출범하기 전에 네. 12.12에서 5.18 이때가 계엄이고 50 출범 이후에는 없었죠. 예. 87년 6월에 계엄 준비가 있었지만은 아시다시피 그 6월 항쟁은 6.29로 이어졌고, 또 뭐니 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 이후에 군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게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죠.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1야당의 대표가, 그리고 이게 뭐 소문이 돈다도 아니고 정보가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정부의 그러니까, 소스에 대해서는 말 안 했습니까? 예,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다만 요즘 이런 건 있어요. 노년층이라든지 좀 강경 보수 성향의 분들이 주고받는 카톡 메시지를 보면은 대통령이 한국 사람한테 물어본 게 뭐가 죄냐, 공산주의자들한테 물어본 게 더 큰